의사로서 저는 단백질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뼈, 그리고 온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같은 공급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즉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대두, 밤, 견과류, 씨앗류와 같은 식물계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 중 일부는 분리했을 때 특정 아미노산 함량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쌀과 콩을 함께 섭취하거나 렌틸콩과 퀴노아를 함께 섭취하면 매우 좋은 품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하루 종일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로서 저는 항상 50세가 지나면 단백질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동반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은 근육량을 더 쉽게 잃어 약화, 피로, 심지어 낙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이러한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하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치유를 촉진하며 신체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심뿐만 아니라 모든 식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란, 살코기, 콩, 요구르트, 견과류 등 취향에 따라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알리기 위해 함께 1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봅시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노령 환자들에게 단백질의 양뿐만 아니라 신체가 각 단백질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특히 계란, 껍질을 벗긴 닭고기, 살코기, 천연 요구르트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보다 소화가 더 쉽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가볍고 위를 무겁게 하지 않으며 신체는 단백질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반면 콩, 렌틸콩, 병아리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기능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 특히 곡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스와 소화 속도를 다소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는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은 물에 불려서 제대로 익힌 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신체가 모든 영양소를 활용하고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콩, 퀴노아, 아마란스처럼 완전 단백질을 함유한 식물이 있다고 항상 설명합니다. 이러한 식물만으로도 근육, 피부, 호르몬 형성, 심지어 면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 단백질이 아닌 채소조차도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과 콩은 완벽한 한 쌍입니다. 한쪽에 부족한 것이 다른 한쪽에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브라질 식탁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고기를 거의 또는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루 종일 곡물, 콩류, 씨앗류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더욱 질 높은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들에게 단백질 섭취가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붉은 고기, 특히 소시지, 핫도그, 베이컨과 같은 지방이 많고 가공된 육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조절, 동맥 보호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콩, 렌틸콩, 병아리콩, 대두, 씨앗류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을 위한 간단한 첫걸음입니다. 연어나 정어리와 같은 생선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한 가벼운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 식물성 단백질에 투자하는 것은 건강하고 건강한 심장으로 나이 들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신장 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항상 경고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와 지방이 많은 치즈는 신장에 과부하를 일으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병력이 있는 경우 신장 손상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섭취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살코기,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또한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고 몸을 깨끗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콩, 렌틸콩, 완두콩, 병아리콩, 콩, 견과류, 씨앗류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변비를 예방합니다. 항산화제는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또한 많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염증을 줄이고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다양한 채소를 포함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당뇨병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품은 올바르게 조리하고 적절한 온도까지 조리하며 가능하면 과도한 소금이나 지방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고마워하고 건강이 유지될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실용적인 조언을 자주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분들에게 비결은 바로 균형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현명하게 조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는 귀리와 견과류를 곁들인 천연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단백질과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점심에는 밥과 콩, 구운 생선이나 닭고기 필레, 그리고 다양하고 풍성한 샐러드를 통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퀴노아를 넣은 야채 수프나 시금치를 넣은 오믈렛이 가볍고 영양가 있는 선택입니다. 지방이 많은 육류, 튀긴 음식,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삶은 계란, 굽거나 구운 생선, 그리고 더 많은 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끼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섭취하는 것은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단조로움을 피하고 더욱 풍미 있는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리는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각 신체는 다르게 반응하고 각자의 선호도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성, 식물성 또는 그 두 가지를 섞은 모든 식사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씹거나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볍고 흡수가 잘 되는 계란, 생선, 요구르트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곡물, 콩류, 견과류, 다양한 씨앗류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균형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색색깔의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더 오래 강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희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식단은 없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영양사나 믿을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신장, 심장 또는 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정 단백질 양, 가장
적합한 단백질 종류, 그리고 하루 동안 단백질을 분배하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기 보호를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위험을 예방하고 신체가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 뼈, 면역력을 강화하고 더 오래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관리하고 매일 건강을 되찾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세요.